어,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렸던 대로 8시 30분이 되면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르고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공지 드렸던 대로 처음 프로젝트를 받았을 시 확인하여야 될 필수 서류와 건축법의 정의 중에서 대지 관련해서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이 집원은 제가 지금 있는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순천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대지고요. 여기서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토지 이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니,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굉장히 많이들 확인을 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필수 서류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띄셔서 확인을 하셨을 때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게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소로 2류, 접합, 소로 3류, 8m 미만에 대한 접합. 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각 주거지역, 각 지역, 지구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이 지으는 용도에 따라서 나오는 대지 안에 공지에 대한 기준들이 건축법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소로 이류. 이거는 도로법에 의한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로 이류는 8m에서 10m. 가로치고 접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대지가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건축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로 3류, 8m 미만이고요. 소로 4류로 가게 되면 4m 미만이라든지 6m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중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대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다른 법령들에 따른 지역지구. 현재 이 대지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주거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가축법에 의해서 분류된 가축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돼지, 소, 말, 양, 닭, 그리고 나와 있는 게 토끼, 개, 그리고 이제 조류 중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메추리도 있고요. 거위, 오리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가축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는 거는 그런 가축들을 키움으로써 발생되는 가축 분뇨 관리에 이용해 가는 법률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한번 훑고 그 다음에 법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상대 보호 구역하고 절대 보호 구역입니다. 이거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 나와 있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학교라고 하면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유치원도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도 여기 보시면 초록빛 유치원 있죠. 초록빛 유치원도 거기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대 보호구역과 절대 보호구역 이 두 가지 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상대 보호구역은 여기 보시면 학교가 있죠. 이 학교에 되어 있는 이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입니다. 200m까지를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그러고요. 절대 보호구역은 만약에 이 학교의 정문이 이쪽에 여기에 있다고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원을 그립니다. 근데 이 반원이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의 지름이 50m입니다. 이게 50m 이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절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축척이 1200분의 1로 지금 적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에서는 나오는 이 옆에 나와 있는 이 확인 도면은 이걸로 어떤 뭐 스캔을 떠서 지적도로 사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조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미리 찾아놨습니다. 어, 나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천천히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요. 이것만으로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어떤 건축물들만 지어라 라는 제한 사항들이 있고요. 이 제한의 내용을 보시면
그냥 줌으로 하고 있어. 줌 킨 거야? 응, 하미 줌이 있어, 핸드폰에? 응. 하미 얼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그, 응, 줌 같이 그거잖아. 76조에서 보면 서로 얼굴 나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대통령령을 눌러서 보시면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서 저희가 볼 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나와 있습니다. 해당 표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경관 관리 등에 위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그래서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가나, 다라, 마, 과목까지 해서 6가지의 건축물이 있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건생, 그다음에 종교시설,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별표 1, 11호의 노유자 시설. 그 다음에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별도로 정해줬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해방이 됐던 1945년도 8월 15일, 그때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다가 1972년 중앙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것들이 상문서화됩니다. 문서에는 남아있지만 거의 모든 행위라든지 건축 행위라든지 법령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모든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건축이 가능했던 시기고요. 이런 것들이 넘어가면서 1987년도에 6.10 민주항쟁이 발발이 되면서 1988년도에 다시 지방자치법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부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1991년도에 이제 지방의회가 형성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로 각 지방에 있는 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선거로서 뽑고, 그다음에 시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선거로서 뽑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그 특색에 맞는 너희 그 중앙정부에서만 있는 이 가지고 있는 획일화된 법으로는 각 지방에서 발생되는 특수한 상황들, 그들만의,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그들만의 법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관행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지정을 하는 조례하고, 저희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정하는 조례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법에서 정하는 6가지 시설 외에 이게 전주시 조례에서 정하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치법규를 쳐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계신 자치단체의 그 조례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중 근선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설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거 외의 용도에 대한 부분은 설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한 사항이고요.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의 건폐율은 도시 지역과 관리 지역으로 현재 나눠져 있고요. 관리 지역에서 주거 지역은 도시 지역에서 주거 지역은 70% 이하입니다. 관리 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지역으로 약 20%, 20%, 40% 이하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20% 이하. 그리고 해당 지역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2항에 불구하고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조례를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이제 취락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 취락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들어보지 못해서 생소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취락이라는 거는 마을이 모여 있는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취락 지구는 이런 도시 지역에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관리 지역이라든지 농림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마을이 서로 모여 있는 이 모여있는 하나의 단위를 취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취락지구에서는 건폐율이 완화돼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보시면 도시계획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주거지역은 70% 이하로만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은 500% 이내. 보시면 용도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한번 눌러서 보시게 되면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100% 이상 250% 이하 이 범위 내에서 너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로 니네가 정하고 싶은 만큼 정해. 너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 200%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200%로 250%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250%로 만약 여기는 주택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줄여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100%까지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용적률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함께 보시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고요. 내려오시면 여기 건폐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분의 60%까지 가능하고요. 용적률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야 되는 건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화면 내 검색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개념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법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별표 2가 나오고요.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되는 거리들이 나옵니다. 일단 법은 큰 테두리 안에서의 규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령은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 그리고 규칙은 그 안에서 더 세부적인 것, 그리고 조례는 법에서 너희들이 정하라. 너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된다라고 범위를 정해주는 형식으로 별도의 법령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실 때는 법, 령, 규칙, 그리고 조례까지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준공업지역이 1.5m 이상 6m 이하이고 준공업지역 외 지역이 3m 이상 6m 이하라고 하면 전주시에서는 3m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6m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4.5m, 5m 이 자기네들의 특성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법에 나와 있는 이것만 딱 보고 나서 3m 이상 6m 이하니까 3m로 나는 할래. 6m 이하니까 6m를 뛰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뛰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건축, 전주시 건축조례이고요. 여기서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 이 창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중공업 지역은 1.5m 이상, 그다음에 중공업 외 지역은 3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조례에 있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법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보시면 여기 0.5m 이상 외벽선에서 1m 이상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민법에 나와 있는 242조에 나와 있는 게 보면 인접대지로부터 반 미터 이상 띄어야 된다라고 이제 민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 건축 설계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다른 법령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봐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공업 현재 보시면 제2중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 그리고 지어야 되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조례에서 확인을 했고요. 조례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 법에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조례에 있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 다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법도 보시고 조례도 보시고요. 법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조례에서는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례의 이 권한을 이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해당 시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해당 시설이 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면 지으실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한이 많이 열어놔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을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고 가축에 관련된 시설은 뭐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 가축 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개 한 마리를 키운다고 해서 그거를 일반 주거 지역에서 못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소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는 가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 몇 마리까지 가능하느냐. 이거를 치우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서 볼 거는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이 법은 항상 목적과 정의 그리고 어, 보통 보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적과 정의는 항상 있고요. 그리고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은 목법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적으로 되어 있는 법이 아니고 주택법 같은 경우에 보시면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는 어떤 공동주택 중에서 어떤 시설 몇 조 몇 조 몇 항만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법을 확인을 하실 때는 해당 목적과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를 항상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가축 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똥오줌이죠.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배출시설이란 가축을 사육함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용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확인을 해야 될 거는요. 이 가축에 대한 정의하고 가축 분뇨하고 배출시설이 그 해당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이란에서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보시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염소, 사냥 등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즉 여기에서 가축으로 이게 가축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 가축법이 따로 있고 그 가축법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 돼지, 말, 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육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뇨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가축 분뇨 시설이란 해서 지금 나오는 게 제2주 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규실, 먹이발, 분맛이, 방목지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배출시설이 거의 저희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요. 시행령에서 보시면 신고 대상 배출시설하고 허가 대상 배출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보시면요. 위에서부터 신고 대상 먼저 보면 돼지 사육시설로서 5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등에서는 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돼지, 어, 시간이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 사육시설도 6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신고 대상 배출 시설과 허가 대상 배출 시설에 대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들어갈 건데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 내에서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 보호구역에서는 14호부터 27호까지 및 제29조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보통 법령은 이렇게 다만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즉, 예외 조항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1호부터 보시면 29호까지 있는데요. 절대안전보호구역에서는 1호부터 29호까지 아무런 행위를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 건축물의 용도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음, 보시면 깜이라고 청소년보호구역에서 생각한. 나와 있는 아니면 영상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디오방, 뭐 그리고 인사야 PC방 이런 어디 부분들이 여기에 고향 지금 게임 어디 제공업, 어디 게임 제공 시설, 어디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이렇게 있죠. 이런 시설들이 학교 환경 보호구역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고등학교, 유아교육별 유치원 및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아이들, 이 학교가 지어져 있는 부지대에서 200m 이내 또는 절대보전구역 50m 정문에서 50m 반경 이내에서는 이런 PC방이라든지 이런 게임이 업을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용도 변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시고 게임 제공업을 설계를 하셔서 용도 변경 승보를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협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을 해서 학교 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들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60%, 건폐율 60%, 용적률 250%.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가축 분류 및 관리에 이용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 시설 및 허가 시설 두 가지가 다 안 되고요. 상대 보호구역과 절대 보호구역이 두 개가 다 걸려 있으므로 학교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구조에 따라서 거기에 지을 수 없는 용도들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지적도 등본하고 어, 임야도 등본입니다. 지적도 등본을 이렇게 제가 발급을 받긴 했는데요. 지금은 세움터에서 웬만하면 다 연속 지적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토지 대장상 면적의 3%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가 차이가 나면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면적 차이 때문에요. 그럴 경우에는 정부24에서 해당 지적도 등본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도 등본을 받으셔서 이거를 스캔을 떠서 그 선을 따서 대지 확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대지를 확대를 하셨을 때에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선을 따서 했는데 토지대장 면적하고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토지대장 면적에 맞춰서 지적을 조정을 보시면 안 됩니다. 지적도에 나와 있는 땅 크기는 그대로 가고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은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두 개가 각각 별개로 놓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가 두 번째 공간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별도로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토지대장입니다. 해당 토지대장에서 보시면 284제곱미터 지금 토지대장 면적이 나와 있고요. 소유자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이 면적이 중요합니다. 해당 면적이 토지대장상에 들어와 있는 면적을 보시고 이 면적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중에 이야기할 도로와 대지와 도로 관계에서
이 가각전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건 그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토지 대장 다음에 띄는 건 저희 건축물 관리 대장이죠. 여기 보시면 다가구 주택이 4가구가 있고요. 건축주의 이름이 있고 각 시설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보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일부로 내려가시면 옥내 5개 주차, 그리고 건축주와 설계자. 혹시나 도면이 없는 경우에 해당 설계자한테 전화 연락을 하셔서 도면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할 수도 있고요.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 도면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 요청을 했을 때에 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설계자가 거부를 한다고 하면 관련된 사항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동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띄셨을 때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항 건축물이 위반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고요. 이 위반된 사항을 정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쪽에 보시면 대수존 취 위반, 즉 가구수를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지만 가구수를 늘렸지만 원상복귀하지 않고 1년에 2번 정도 나오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을 그냥 내고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하시든 아니면 건물을 매입을 하시든 건물을 사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나와 있는 면적과 그리고 실제 면적이 어떻게 다른지 실측도 필요해지는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이번에 이야기를 가장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쭉 보시면 건축물관리 등기부 등본도 마찬가지지만요. 갑부에 보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입니다.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재산에 대한 권리와 권한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갑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다르다면 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소유자 변경에 대한 신청을 별도로 밟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나와 있죠. 요거에 대한 부분은 토지 쪽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에서 나오는 부분 소유자가 진짜고요. 근저당권하고 지상권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저당은 이 땅에 대해서만 돈을 빌린 겁니다. 하지만 지상권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이 땅에 지어지지 않은 이 건축물의 가치까지 해서 이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혹시나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땅을 보셨다고 하면 반드시 해당 은행으로부터 이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지상권자인 은행으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40분이 지났고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시